네, 마감 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지난주에 시장의 공포감은 있고 오늘은 정말 이 뜨거운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월요일 출발이 좋았고요. 4월 첫 출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오늘 일정에 대한 마감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지수에 대한 움직임과 또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을 두루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종목들의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거를 HTS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았다라는 거는요.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축으로만 움직이고 나머지 종목들이 쉬어가거나 나머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흐름을 받는다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쉬어가든가 이렇게 좀 시소 게임이 나오면서 지수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코스피의 업종 대표주들 또 전반적인 업종들이 모두 다 상승세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사실 이 모든 분위기를 이끌었던 거는 오늘 기관 또 외국인 양 매수세가 들어왔지만은 역시 시장에 대한 수급은 외국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잘 들어왔던 종목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이 경기 민감주들이 모두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흐름을 이어왔던 종목들을 좀 살펴본다라면요. 역시나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축으로 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이들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꾸준하게 시장 흐름들을 이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주가의 흐름들 또 수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 오늘 캔들 자체는 음봉이지만 포인트로 본다라면은 플러스 0.9로 플러스 마감을 했고요. 여기에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한번 금요일 날 쉬었다가 한 번 더 다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일찍이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외국인 순매수세가 들어왔었고요. 이 때문에 장중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마감성으로 했을 때도 3%대로 크게 마감을 했었고요. 자, 이처럼 IT 종목이 상당히 강하면서요. 다른 이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종목들까지 확산되는 움직임 만들어주었습니다. 제 눈에는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보이는 종목이요. 바로 이 삼성 전기의 모습인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약세의 모습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움직임은 상당히 빠르게 최근에 3, 4거래일 만에 주가 움직임이 10%대의 상승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탄력을 빠르게 보인 이유도 외국인의 수급에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IT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은 오늘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ST 종목이 끊임없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까지 이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또 이와 같이 신고가를 연출하는 종목들은요. 결국에는 수급의 바탕이 되어 있다. 시장이 어려웠을 때도 수급주로 봐야 되고요. 올라갈 때도 공격적인 이 수급을 따라가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ST뿐만 아니라 이 관련된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강했었고요. 우선은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차트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도 오늘 큰 상승세가 나왔고요. ICD, 그리고 제가 ST와 함께 이야기를 드리는 UTI, 이 종목도 최근의 조정 이후에 오늘 10% 이상의 급등세가 연출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의 움직임이 수급의 바탕에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종으로 했을 때 지난주에 연속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을 좀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이 됐는데 장 초반 때부터 해서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세가 강하게 코스피 쪽에 들어왔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큰 추세를 보이지 못했지만은 후반에 갈수록 이 매도를 매수세로 전환하는 모습들이 연출되었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에 대한 수급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 업종별로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죠. 우선은 외국인들이 크게 담게 된 거는 대형주들에 우선적으로 크게 담았었고요. 그리고 이야기 드린 것처럼 IT에 대한 연속성들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보여줬다.
그리고 다른 업종들에서는 금융, 화학, 철강까지 해서 경기 민감주들이 고르게 상승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코스닥은요, 외국인들이 전체 매도가 우위가 있지만은 시장 안에서는 역시나 코스피에 있는 흐름들을 따라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 IT에 대한 섹터를 그대로 외국인들이 담아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는 IT 종합지수라든지 반도체 지수, 또 제조업 지수, IT 부품 지수까지 상당히 많은 수급이 이쪽 안에 쏠려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진행되는 하방에 대한 저점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다. 이것들은 모두 다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오늘장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살리게 되면요, 개별적인 종목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좀 안정적으로는 수급을 선택하고요. 탄력적인 종목들은 또 개별적인 모멘텀 찾아가 볼 수 있겠는데요. 텍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다시 한번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사실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둔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의 지수 상승이 1%대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움직임들은 사실 개별주 중소형 종목들이 강했다고 해도 되는데 그중에서 대북발 호재가 다시 한번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대북주의 움직임이 코스닥을 좀 이끌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요. 정부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연내에 서울을 답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는 소식과요.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대한 개발 다시 한번 추진한다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기가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정부에서 다시 한번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간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대북주 관련된 종목들이 이와 같이 움직임이 나왔다. 또 세 번째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저도 이 뉴스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자, 꿈의 암 치료기 중입자 가속기란 추진에 대한 사업 추진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방사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암세포에 근접하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이 치료 기술이요. 중입자 가속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전에는 정부에서는 조금은 이 제한적인 사업에 대한 규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개별주에서 시장에 대한 흐름 많이 좋아서 움직임이 좀 종했던 종목인데요. 자, 스맥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거래량이 좀 급증되는 모습들이 선제적으로 있었고요. 특히나 오늘 강한 시세를 보였던 이유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중입자 가속기라는 뉴스가 처음 발동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정부 정책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스맥, 모비스, 또 다원시스, 핵 융합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거래량이 유동이 되는 모습들이요. 사실 어느 정도는 주가에 대한 뉴스를 기다렸던 차트의 움직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좀 차트를 좀 가까이 보도록 하죠. 대표적으로 스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오늘 큰 급등세를 만들기 이전에 거래량이 새롭게 유입되면서 차트적인 흐름들을 좀 만들어 놓고 진행이 되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보냐면은 거래량의 유입에 따라서 보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요, 정부 정책주 차트에 대한 움직임, 결국에 거래량, 시장에 대한 수급이 있어야지만 움직임이 나온다. 자, 수급에 대한 포인트를 잡는 데 있어서 차트를 좀 보겠지만은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수급이 있는 종목들이 탄력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경기 민감 섹터들도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바탕이 됐었죠. 여기에 기관까지 더해졌고요. 또 개별주 안에서도 수급이 먼저 선제되어야지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이제 다음 장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예측을 어렵지 않게 보고 있어요. R에 대한 공포는 이제는 시장에서 이미 학습 효과가 되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있는 미국과 중국의 워싱턴에 있는 무역 협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주 초반과 주 후반을 나뉘어서 보셔야 되겠는데 우선은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지난주와 사뭇 다른다는 걸 느끼고 계시겠죠. 이번 주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계속 예의주시하겠지만은 시장에 대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박스피 또 박스다로 진행되는 박스권의 하단을 떨어뜨리느냐.
계속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기보다는요, 매수세에 대한 순환매를 빨리 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경기 민감 섹터들은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이 있는 종목들로 해서 우선적으로 보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내일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좀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정부 정책은요, 우리가 그동안에 좀 이야기들이 좀 컸었던 미세먼지 관련된 이야기가 내일 또 있겠습니다. 최근까지 해서 주말에 미세먼지 추경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이제 완벽하게 시장에 공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출렁임이 나오는지, 등락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초에 나왔었던 이 지역 국가 이 균형 발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개편안이 발표됩니다. 이 예비 타당성 조사는요, 국가 이 토건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6월 달과 7월 달에 이 국영 자산과 민영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되면서 발표가 될 것인데, 그를 앞서서 개편안, 그러니까 일찍이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 더 첨가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나오는 이 조사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과 또 수도권, 경기도 지역으로 해서 이 개편안이 좀 된다라고 하니까 수도권에 좀 근접한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예비 타당성이라는 걸 전체를 본다라면은 결국에는 이 정부가 주도로 하는 토건 산업에 대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주요 이 토건 산업이 진행되는 부근에 있는 기업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찍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가장 관심 있게 이야기를 드린 거는 결국에 SOC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게 진행이 되는데, SOC 투자, 도로와 철도 공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안에서 사업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소재가 콘크리트, 시멘트에 관련된 이야기들 권해드렸고요. 특히나 아스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내일 이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 자체가 사실은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걱정보다는 종목 중심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앞에서도 계속 소개를 드렸지만은 종목 중심으로 집중한다라면은 결국에는 수급에 의한 것이다. 기관에 대한 도움도 있겠지만요, 저는 외국인의 수급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인들이 최근까지 계속 담고 있는 IT, 특히나 반도체와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어요. 이 안에서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은 결국 열어보면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왔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IT 섹터 내에서 외국인 수급주로 해서 순환매를 같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요, 지수에 대한 안정화로 해서 증권주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메리츠종금증권,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이와 같은 증권주들이 바닥을 좀 지지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최선호주로 본다라면은 이 안에서도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왔던 메리츠종금증권, 또 키움증권, 인터넷은행에 대한 소식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화학 섹터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자, 오늘 중국의 PMI 지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동안의 경기 침체 우려로 해서 PMI 지수가 수축의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오랜만에 확장 기조로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참가한다면요, 중국에 대한 경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화학 섹터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는 외국인의 수급을 좀 따져보자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결국에는 또 시장의 분위기가 좋다라면은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 이슈적인 모멘텀이 상당히 강할 수가 있습니다. 탄력적인 흐름들 본다라면요, 정부 정책주에 대한 부분들 같이 보자라는 의견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무 전문가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감 클래스에서 다 못다 전해드린 얘기들 저희가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돼 있는데요. 4시 10분부터 이광무 전문가의 무료 공개 방송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시장의 키맨이죠. 외국인들의 수급주 분석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은 산뜻한 봄바람을 느끼면서 첫 단주는 잘 꿰어졌습니다. 넥스트 클래스에서 보신 대로 내일은 다시 한번 이 정책 관련주들의 플레이를 좀 기대하면서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체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